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비롯하여 손 세정제 그리고 미구아라 마스크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새로 682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646명으로 어제에 이어서 600명대입니다. 이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데요. 오늘도 489명, 75% 넘게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3,000명 넘는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재래시장과 공연하는 음식점 관련해서 감염이 번지고 있고 경기도의 요양원과 종교시설, 학원, 또 제조업체, 인천의 군부대에서도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서는 대전의 김장 모임과 충북 제천의 요양원, 또 울산의 중학교, 부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 때문에 더 경각심을 높여야 할 텐데 음식점과 대중교통 같은 생활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음식점 영업은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확 떨어진 데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방역 수칙을 안내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럽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게 특히 힘듭니다. 지키시는 분은 거의 50%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끼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거나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끼시고. 정부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이달 들어 6,300여 건에 달합니다.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달 절반을 이미 넘었고 10월보다 급증한 수치입니다. 학교와 카페,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호텔에서 파티하기, 밤 11시 이후 노래방 출입, 스키장에서의 거리 두기 지키지 않기 등이 신고됐습니다. 약해진 경각심을 틈타 일상에서 조용히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을 잡기 위해선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 찾기가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집중 선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도권 150여 곳, 젊은 층이 많은 곳에 임시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증상 없이도 무료로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검사를 위해 침으로 간편히 검사할 수 있는 타액 검사. 늦어도 30분 만엔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코 안쪽에 면봉을 찌르는 기존의 유전자 검사법도 실시되는데 이 중 개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진단 검사에 어떤 주저함이 없도록 해서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입니다. 방역 당국은 또 최근 60대 이상 감염자 10%가 위중증으로 악화됐다며 고령자와 가족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서울은 지난달 말부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늦은 밤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이 서울 하루 확진자 지금 8일째 200명대죠. 확산세가 꺾이질 않네요. 네, 현재 감염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 또 일부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250명대를 발생하고 있어 이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의료 체계 붕괴와 사회적 희생이 불가피하게 되어 절박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되는 비율도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 말은 점점 더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확산해 있다면서 개개인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외에는 확산세를 꺾을 방법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량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줄었나요? 네,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밤 9시 이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죠. 또 밤늦은 시간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감축이 됐는데요. 서울시가 지난주 대중교통 이용량을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시간대에서는 30% 정도 이용량이 줄었고
특히 밤 9시 이후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만을 따져본다면 조기 귀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서울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젯밤엔 술 마시며 게임을 하는 곳들도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 대상 24곳 중 문 연 곳은 4곳뿐이었고 식당들도 밤 9시가 되자 문을 닫는 등 일단 영업 제한과 관련한 조치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확진자가 연일 600명 넘게 나오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환자 병상이 충분하냐는 겁니다. 이 환자가 가장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이 뒤로 보이는 게 중환자 병상이 설치된 병원이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현재 이 중앙의료원에는 총 30개의 중환자 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게 돌아가다 보니 건물을 보시는 것처럼 임시로 긴급하게 지어서 추가 병상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개 병상마저도 지금 거의 다 차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병상이 빨리 차는 건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의 위중증 환자 수 하루 새 23명 늘어나 17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매일 저희가 이렇게 중환자 병상 확보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 추가로 계획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중환자 병상을 계속 확보는 하고 있는데 그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 병상은 병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할 숙련된 인력 확보와 또 고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력을 모두 확보하고 즉시 가용 가능한 전담 치료 병상 수가 어제 기준으로 37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은 이 전담 병상이 딱 3개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는 어제 수도권에서 입소하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154개의 추가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상급 종합병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울산의 요양병원에서는 또 확진자가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울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아랑 기자, 지난 6일에 30명 넘게 환자가 나와서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오늘 추가로 확진된 사람은 모두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병원 환자와 직원이 46명입니다. 나머지 1명은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다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일 60대 요양보호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 안팎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요양병원의 환자와 전현직 직원만을 놓고 보면 341명 가운데 1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률이 40%가 넘습니다. 이렇게 감염률이 높은 건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역학조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종사자들이 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봐왔었는데 목욕 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게 방역당국의 추정입니다. 울산에선 또 학교 관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와 관련해 또다시 5명이 확진됐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울산 북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2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일반 중환자보다도 의료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일선병원 간호 인력들은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중환자 병상 11개가 있지만 4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만 7번 정도의 중환자를 더 보려고 친다면 지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 같으면 한 5명 정도, 그리고 간호사 같으면 15 내지 20분은 더 있어야 사실은 7명의 중환자를 더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때는 감염 우려로 입고 벗기 불편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질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투입됐다가 봤었던 간호사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진자를 받으면서 가겠냐라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올 연말까지 정부의 중환자 전담 교육을 수료할 예정인 간호사는 390명. 이외에 코로나19 간호 인력도 별도로 모집해 현재 파견 가능한 간호사는 460명가량. 이 가운데 106명은 중환자실 근무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확진자 중 3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들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호 인력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훈련된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훈련된 간호 인력, 또 훈련된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이게 유지될 수 있는.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오늘부터 긴급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개발 연구진이 미국이 승인을 늦추면 내년 하반기에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 내년 상반기 들여오는 일정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생산과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을 성구매 계약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당 백신을 개발 중인 연구진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백신 공급은 내년 중반 이후나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승인을 늦출 경우 백신의 대규모 보급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취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백신 도입 일정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미국 승인 여부가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국내 사용은 전적으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 결과, 품질 자료, 외국의 허가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서 유효성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된 임상 3상 중간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2회 접종 중 1차 접종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백신 효과가 90%로 표준 용량보다 효과가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미국 언론이 FDA 승인이 연내에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지만 방역당국은 백신의 완전성이 확보됐고 용량에 따른 효과 차이일 뿐 국내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 도입이라든가 생산이 지체될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협약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생산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틀림없이 사용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올렸지만 여기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한숨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1년 중에 손님이 가장 많은 연말이라 손해가 더 크다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오현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는 저녁 6시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번화가 안쪽 식당과 술집 골목은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손님은 많아야 3팀, 지난주엔 한 팀만 받은 날도 있습니다. 코로나 들어와가지고는 딱 작년 대비 딱 50% 줄었는데 그 50% 줄은 거에서 지금 70%가 줄었으니까 거의 임대료도 지금 한 넉 달 이상 밀려있고.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곳도 비슷한 상황. 지금 시간이 7시 55분, 8시도 채 안 된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당과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마치 자정에 가까운 시간처럼 보입니다. 200석 규모의 이 대형 술집은 손님이 달랑 2팀뿐입니다. 매출이 떨어지자 석 달치 임대료가 밀렸고 어쩔 수 없이 17년 동안 부었던 보험을 깼습니다.
연말 장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1차 음식점에서 끝나면 이제 9시부터 보통 오기 시작하는데 9시까지 영업을 하라 그러니까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목 때 자리가 부족했던 이 가게도 손님은 서너 팀이 고작. 이런 때 찾아와 준 게 고맙지만 마감 시간은 순식간에 닥칩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 멘트, 네네. 이제 마무리 멘트 좀 서서히, 네네. 하나둘 자리를 뜨는 손님들, 포장 손님이라도 받아볼까 10시까지 문을 열어놓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연말에는 막 바쁘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날리고 그러는데 올해는 뭐 연말 28일까지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장사 끝난 거죠. 밤 9시 가게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귀갓길인파로 잠시 붐비나 싶더니 역시 순식간에 한산해집니다. 낮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식당들은 좀 낫지만 앉아서 먹을 수 없게 된 카페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충격이 점점 쌓이다 보니 숨통이라도 조금만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갈수록 커집니다. 9시까지는 그래도 테이블에서 한 칸뛰기라도 해서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집어삼킨 연말 특수. 정부가 새해 지원금을 준다지만 당장 하루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그저 멀게만 느껴집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겪는 코로나19의 한파,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전해드렸는데 숫자와 통계에서도 이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달 첫 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6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연말 대목만 기대했는데 매출은 오히려 30%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의 카페와 식당 등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에 육박합니다. 말 그대로 빚으로 버티는 건데 설상가상으로 임대료 부담은 여전해서 서울시로부터 생존자금을 받은 자영업자 2명 가운데 1명은 이 돈으로 임대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백신이 속속 등장하여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백신의 접종의 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가주 인구 100만이 되는 프레지노 카운티와 인근 소규모 카운티는 중환자실의 병상조차 지금 부족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지노 카운티 공공보건국 라이스 보우라 국장 대행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모든 사람은 최소 몇 주 동안이라도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 입원 환자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LA 카운티 보건당국 또한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의 중환자실 환자 수용 능력이 지난 8일 10.9%에서 9일 9%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다시금 숫자가 8%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의 여유 병상이 모자르자 각 카운티 보건당국과 병원은 고육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은 일반 병실의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갖추는 등 임시 응급병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 독감과 함께 제2차 팬데믹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보도가 여름부터 흘러나왔는데 왜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운데 백신을 접종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생존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집에만 머무르기 힘드신 분들은 특별히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키셔야지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0.2%로 상승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또다시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점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오늘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므로 많은 이들의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S&P 500 지수에서 각종 주식, 채권, 지수 구성에서 중국 기업 21개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 이 통신에 따르면 S&P 지수는 오늘 21일 장 개장 전에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감시카메라 업체인 하이크 비전 등 10개 중국 기업의 주식과 주식 예탁 증서를 모두 주식 주가 지수에서 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가의 힘으로 중국 기업을 억누르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하게 반발할 때가 아니죠. 일단 미국 국방부는 SMIC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 해양석유 CNOOC, 중국 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 CIECC, 중국 건설기술 CCC 등 CCCT죠. 4개 중국 업체들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계 부정으로 인한 감사는 중국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GE 2017년에 이미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미국의 증권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으로 2억 달러, 하나 돈으로 약 2,18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밝혔습니다. 합의금을 냈다는 것은 자신들의 회계 부정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에어비앤비 미 증시 1위로 올랐었습니다. IPO로 3.9조 달러,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자, 일단 에어비앤비 모르시는 분들 숙박 공유업체죠. IPO 기업 공개를 통해 35억 달러입니다. 하나 돈으로 3조 8,955억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 증시에서 최대 규모의 IPO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ABNB 117%나 급등하는 모습, 148불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부시각 오전 11시 54분, 장 끝나기 1시간 5분 전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에어비앤비 말고 도어대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그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오늘 에어비앤비의 상승의 모습이 10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과연 에어비앤비가 상장 첫날 100% 넘게 급등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공유업체, 공유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률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급등의 모습은 분명 시장의 이상 징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올라타시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시겠지만 어찌됐든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AT&T가 자신의 자회사인 디렉TV 있죠. 위성방송 사업체 디렉TV의 매각과 관련해서 인수가가 150억 달러, 약 하나 돈으로 16조 6,950억 달러가 넘는 제안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어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시티그룹 출신의 금융인 마이클 클라인과 사모투자회사인 TPG가 이끄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처칠 캐피털 4호가 디렉TV 매각 입찰에서 AT&T가 제시한 150억 달러 이상의 가격을 각각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고개가 갸웃거리네요. 요즘 디렉TV는 점점 각 집들, 미국 현지의 집들에서 안테나를 제거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아니고 디렉TV 누가 볼까요? 보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전망이 있는지, 과연 저 AT&T의 디렉TV를 인수한 회사들은 저 디렉TV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렉TV만으로는 미국 현지에서는 사양 사업인데 말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억만장자들이 탄생하고 있네요. 코로나 백신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억만장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모더나입니다. 백신 개발로 올해 들어 8배 넘는 주가가 올랐고요. 이에 힘입어서 3명의 억만장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모더나뿐만 아니라 화이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것도 계속해서 억만장자 대열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올 초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 때부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억만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상은 다 하고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예상대로 이렇게 억만장자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는데 일단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기관 투자자들이 유료로 보던 주식 거래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일반 투자자들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 NYSE와 나스닥 시장 운영기관은 증권보도 프로세서를 통해서 시장에 주식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번 조치로 일반 투자자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번 조치로 일반 투자자들은 현재 참고하고 있는 주식 종목별 체결가 등 정보 이외에 약 5개 매도 및 매수 호가와 관련된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세부 거래 정보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위해 유료로 받아보던 정보들이었거든요. SEC는 또한 새로운 SIPS를 허용해서 기존 운영자인 NYSE와 나스닥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NYSE와 나스닥 중은 법률에 의한 권한을 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이들이 소송전으로 갈 움직임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기관들만이 볼 수 있었던 재무지표를 비롯한 자료들이 이제는 널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왜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보급과 수많은 어플들의 개발로 인해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던 그들만의 잔치, 그들끼리만 먹었던 고급 정보들이 이제는 함께 나누어지며 빛의 속도로 공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 주식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은행에, 금리도 오르지 않는 은행에 넣지 마시고요. 미주놀과 함께 안전한 투자로 함께 나갈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아시아 코로나의 모범 국가로 꼽혔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겨울철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날 확진자가 686명으로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다시 늘면서 모자란 병원 시설을 보완하고자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하고 사회 거리두기 단계를 최근 높이는 등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일본 또한 신규 확진자가 2,800명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등도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최근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빠졌네요. 그렇죠? 대만이 굉장히 잘 방역한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이번에도 성공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주공 1기분 가운데 한국에 이번에 일이 있어서 나가신 분의 말에 의하면 정말 철저하게 당국이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확진자가 느는 이유는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일부 사람들의 액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코로나 걸려지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요. 어찌됐든 호흡기 감염 질병인 코로나는 모이면 안 됩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는 대한민국 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어찌됐든 설득력과 명분을 얻기 힘들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자가 방역에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에 보건당국 관계자도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들이 백신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자기네들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중국산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줄을 서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선언 아래 이들 국가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체 생산도 가능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행동에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붙는다는 것이 어저께 CNBC의 보도입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국 백신을 먼저 주겠다고 한 것은 경제와 정치적 이익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받은 대가로 자칫 더 큰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은 철저한 계산된 액션을 취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이모젠 제지 제럿 제럿이라는 사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완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상업적 이익과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백신을 매개체로 삼아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이 팬데믹에 대한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미주놀 히사모도 중국은 굉장히 일찍부터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전 세계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은 중국의 백신은 취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개발이 속속돼서 승인을 앞두고 있는 백신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라고는 백신 아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 및 언론은 계속해서 이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와 함께 미국에서 커지는 양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백신은 나왔지만 아무도 쓰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되니까요. 자, CNBC 뉴스에서 미국의 FDA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실험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내년 중반까지 미국에서 백신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규모로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이 백신의 효과를 누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라고 꼬집어 말했는데요. 이는 FD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불투명한 소통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고 내년 1월에야 긴급 사용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미일간 뉴욕타임스의 전날 보도를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의 코로나 백신 개발은 미국에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린 모양새였습니다. 어느 제약사보다 빨리 최종 3상 임상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시작했지만 효능, 안정성 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단계였고요. 최종 실험을 마무리하고 일부는 긴급 사용 승인까지 신청한 영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도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찌됐든 무너진 신뢰를 쌓으려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나 모더나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백신 개발 임상 시험에 대한 동료 평가, 이게 피어 리뷰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받아 전날 그 경과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일단 투명한 자료 공개가 동료 평가의 전제 조건이었고요.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내에서 곤란을 겪는 이유가 백신 개발 초보 제약사로 임상시험 자료 평가 분석 과정 기술적인 노련함이 부족한 탓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플러스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뭔가 로비 활동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테슬라 스페이스X 착륙 도중에 폭발하기도 했고요. 테슬라의 X 제품이 한국에서 급발진으로 사고하는 모습 또 실리고 있는데 오늘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장중에 테슬라 주가가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그러나 600불 밑에서부터 급하게 끌어올려서 어제에 이어서 테슬라는 600불 밑으로는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619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히사모 미주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집에 머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자가 방역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일선에 뛰셔야 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므로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